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 쏘겠다. 위성의 종류는 뭐 확정이 안 됐는데 군사 정찰 위성으로 봐야 되겠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여진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군사 정찰 위성의 모습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지금 일본 국제 해사 기구에 이제 발사를 이제 통보했기 때문에 위성 발사는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성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 발사 이후에 이것이 위성인지 또 이 발사된 위성이 정상적으로 지상 시스템하고 교신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 발사 기간을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근데 사실 우리 누리호 발사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각종 외교 이벤트도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죠.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G7 모두 끝났는데 보통 이제 그 기간에 뭔가 좀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발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특별히 없는 이 기간에 왜 위성을 쏘겠다고 하는 걸까요?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준비가 안 됐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 이제 물리적 준비 기간이 이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위성 발사를 이제 네.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이제 속내를 간파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이고 또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서 과연 군사 정찰 위성만을 시험할 것인가, 네. 아니면 어차피 이제 이 발사체 기술은 위성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발사체 검증을 함께 이룰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이미 제7차 북핵 실험을 네.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좀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평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올해 12월쯤 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 정찰 위성 성능차 어떻게 간단히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군사 정찰 위성은 이제 정지 위성이 아니라 이제 지구를 이제 주위를 공전하는 이제 적외도 이제 위성으로 불리고요. 이 군사 정찰 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을 판단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얼마나 빨리 특정 물체를 관측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물체를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재방문 시간, 재방문 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 이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군사적 효용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이고요. 이 재방문 주기를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궤도에 이제 위성을 이제 안착시켜서 예. 위성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아닌 다수의 이제 위성을 발사해서 이제 교차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물체를 이제 보는 것은 결국 이제 위성에 탑재될 이제 탑재체의 성능에 달리는데요. 예. 이제 크게 이제 레이더와 이제 광학 방식을 이제 이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이 북한의 정찰 위성은 이제 광학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이 광학 방식은 이제 비나 구름 이런 부분의 환경적인 요인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레이더 방식의 위성,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한 개뿐만 아니라 이제 수십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군사 정찰 위성의 성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이 계획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2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지금 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좀 초보적인 수준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뭐 초보적인 수준이라 하면은 우선 물체를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메타급, 그 다음에 수십 센치, 그 다음에 이제 수 센치급으로 네. 나올 수 있는데 북한은 우선 이제 메타급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요. 한계가 크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급을 가진 이제 성능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그 효용 가치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 가지고 있는 이제 수십 센치의 메타의 급,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수 센치에 불과한 물체도 볼 수 있는 성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동창리 발사장, 북한의 뭐 공개된 동창리 발사장 모습을 보면 과거에는 액체 연료 주입 때문에 뭔가 분주하고 움직임들이 많은 것이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서는 이제 고체 연료가 드디어 사용이 되는 거 아니냐, 시험 발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기존의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예. 새로운 그 미사일 그 발사장을 건설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보다는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연료 주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입 시설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사 시간이 매우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엄밀성도 이제 보장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생존 확률도 충분히 높은데요. 근데 이제 북한이 과연 이번에 이제 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아니면 위성 발사를 가장한 그 탄도 미사일 미사일인지.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할 것인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지금 무엇을 발사하든 일본의 예고한 대로 이 기간에 발사한다면 어쨌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겠습니까?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요?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무슨 추가적인 제재나 그 다음에 강경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최근 그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일 그 협력 관계가 그 급진전되는 것을 이제 충분히 그 고려해야 할 것이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오로지 그 군사적 측면만을 노리기보다는 군사 외교적 노림수를 충분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탄도탄 미사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미국을 향해서 강경한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미일 북중러라는 그런 신냉전 구도를 북한이 이제 조정하기 위한 좀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속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